이게 예.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로또 분야, 네, 로또 아파트.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겁니다. 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해서 청약할 거예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분양에 광풍이 불게 될 테고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당정 일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자.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또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 이에 답변 안 하고 있는 청와대.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는 점점 혼란스러워지는데, 고 변호사님. 네. 이재명 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라고 이제 제동을 걸면서 위기 탈출 후에 첫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동산 때리기를 통해서 차별화 전략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사실 그 그린벨트 논의되는 건 이제 서울 지역인데 경기도지사가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도지사로서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대권 후보가 이제 말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제가 오히려 좋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국민 한쪽에서 볼 때는 왜 자꾸 기본소득 이야기해가지고 파퓰리즘으로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린벨트 문제도 만약에 이제 파퓰리즘적인 시각이라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임대주택 50만 채를 지어서 공급한다든가 오히려 풀어서 좀 공급하자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도 풀자고 했을 때고 청와대는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맨 처음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린벨트 정책에 조금 선도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당정청이 그쪽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대권 행보 이 발언은 나름대로 먹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그거 같아요. 뭐냐면 그러면 이 그린벨트 풀자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공급을 늘리자고 하는 건데 공급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재명 지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대안은 뭐냐면 그린벨트를 풀지 말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용적률을 올려서 재건축을 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개발된 걸 더 잘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권 주자라 그러면 서울의 그 그린벨트 강남 쪽을 개발해가지고 강남을 더 어떻게 보면은 별천지로 만드는 이런 정책보다는 예를 들어서 강북에 인센티브를 주면은 강북도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낙후된 주택들 얼마든지 인센티브만 용적률만 높여주면 재개발이 됩니다. 또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개발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급에 지금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푸냐 안 푸냐 이렇게 공급론적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사실은 녹지가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가서 보면은 정말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그 그린벨트 지역도 많아요. 이름만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걸 묶어놓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서울을 풀어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지방 비수도권 개발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논리를 보니까 너무 서울 편중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지금 실종이 돼 있고 또 비수도권 주민들도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만약에 수도권 개발과 또는 서울 개발과 비서울 또는 비수도권 개발 이런 이슈로 만약에 이제 옮겨가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 된다는 쪽이 많이 나올 텐데 아직은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그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발언은 제가 별표 5개로 치자면 한 3개 정도는 주지만 조금 아쉬운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대안을 조금 더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서 고승동 변호사님 호평을 해주셨는데 네. 윤태원 실장님 이게 그린벨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보면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여전히 얘기를 안 하면서 마치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또 너무 개발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문을 닫아놓은 것 같아요. 이 공급 그런 그린벨트도 안 되고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고 그럼 어디서 아파트 부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쥐어짜는 거죠. 예를 들어 도심의 이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아마 강북하고 이런 쪽은 약간 풀리지도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그 서울 내지는 서울 인근에 있는 군부대, 군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공급 쪽으로 간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더 주목받게 된 건 이거죠. 사실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이었던
했던 거로 상징적인 인물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수도권에 뭐 인천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지사가 제일 주목받는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시선도 쏠리고 마이크도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이게 보니까 지금 그 대권 주자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에 끼기 시작했는데 서재현 부대.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뭐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에 큰수를 뒀다, 뭐 이제 처음 듣던 뭐 금부 분리 뭐 이런 것까지 주장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 대권 행보 물론 정치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서울 외곽이 경기도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그린벨트가 물론 강남 등 이게 중심부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지에 있어요. 그럼 경기도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그 다음에 풍선 효과든 여러 가지에서 경기도 쪽의 집값이라든지 부동산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그린벨트는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국무위원으로서 부동산 문제가 이거는 법무부 장관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해야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검찰 개혁이라든지 법무부 장관님이 해주셔야 할 정말 역사적 소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그린벨트 관련한 발언 뭐 앞에 CG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저께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 강남 개발하면서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했다. 금융권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 막는 금부 분리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경제를 잘 알지 못해서 금산 분리는 참 많이 나왔던 발언이죠.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된다. 근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정희 시대까지를 끌어오신 건데 글쎄요, 뭐 저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뭘 하자는 내용인지 정확히는 사실은 뭐 페이스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이론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던데 저는 이제 서재현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그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게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논쟁 중에 본인이 본인의 글을 냈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이런 토론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게 오히려 맞는 주장 같은데 사실 이게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러 메시지가 혼란스럽게 나와서 시장에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막 이렇게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본인이 갑자기 여기에 왜 우리가 흔히 참전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결국은 서울시장에 뭐 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 해설을 만든 것 또한 추 장관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삼선 의원도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아침에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윤태훈 실장님이 지금 뭐 좀 전에 서재현 부대 얘기했지만 우리 그동안 뭐 담당하고 있는 검경제 그다음에 검찰의 개혁 문제 이런 좀 시끄러웠는데 도대체 추미애 장관님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아니면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한 거예요?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국무위원이라 우리가 장관을 국무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을 이제 심의하는 위원이잖아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걸 이제 자기 거 아니라고 관심 안 두면 그게 더 이상한 건데. 근데 이제 선우가 있고 적합한 이제 절차하고 이제 행보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선우 관계가 법무부 쪽 일은 잘 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의 관음증 그런 이야기하면서 진보 언론도 절독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추미애 장관한테
좀 질의응답 좀 하자, 인터뷰 좀 하자. 그럼 장관 아니면 대변인이라도 이제 질의응답 하자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일방향적으로 계속 소통하실 거면은 그거는 소통이 아닌 거죠. 저런 부분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이제 어제 여러 인터뷰에서 뭐 이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좀 언행 자제를 당부했는데 그게 추 장관에 대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이 이야기해봤자 그 추 장관은 오히려 더 이제 좀 강하게 더 나갔을 것 같고 추 장관에 대한 뭐 제어라고 해야 될지 진언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것이 효과될 것 같습니다.